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권하는 학원 원장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서와 사색과 경험 이런 것들이 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은 수학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6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이 친구가 3학년 수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가 6학년이니까 3학년 거는 당연히 금방 하겠지. 뭐 할 게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 이 아이가 6학년이 되기 직전까지 쌓아온 과정 속에 뇌에 자극이 별로 없다면 그 친구는 3학년 게 아니라 1학년 것도 머릿속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구나. 이거의 실제 사례를 저희가 본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단 수의 범위 자체가 0부터 시작해서 양수의 세계만 있죠. 그죠?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좌표 배웠잖아요. 제 좌표, 함수 좌표. 그 함수 좌표에 보면 가운데 원점이 있고 4개의 사분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거는 1사분면에 관한 것만 하는 거예요. 1사분면. 그러니까 굉장히 초등학교 친구들이 수학을 하기에 되게 취약한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수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초등학교 과정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애들이 고민할 수 없으니 당연히 부모가 대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이 들어가려면 아까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봤듯이 머릿속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식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돼. 자, 이것을 뭐라고 예를 들어볼까?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 황무지를 하나 얻었다고 칩시다. 응? 근데 그 황무지에 돌도 너무 많고 흙도 너무 막 엉망진창이야. 영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뭐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 식물 뿌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어. 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내가 여기다가 뭐 옥수수를 심겠어요? 감자를 심겠어요? 뭐를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당연히 밭을 갈고 돌을 치우고 흙이 흙답게 만들어지는 거지. 토대를 먼저 닦잖아요. 이 시기가 뭐다? 이게 초등학교 시절인 거라. 개간이 다 된 이 밭에 지식이라는 씨앗을 하나 탁 넣었어요. 근데 씨앗을 심을 그 고랑을 내가 너무 깊게 파. 난 너무 잘 심고 싶은 거야. 너무 잘 심고 싶어가지고 구멍도 딱 크고 막 엄청 깊게 파서 개 씨앗을 딱 심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걔가 새싹을 못 내놔요. 나는 이거를 너무 심화 수학과 너무 깊이 있게 수학에 몰입하는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정말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깊이 걔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뭘 모르는 거냐면 이 친구가 풀꽃의 씨앗인지 아니면 참나무의 씨앗인지 모른다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게 풀꽃의 씨앗일 수도 있고 참나무의 씨앗일 수도 있지만 씨앗의 형태는 어때요? 어쨌든 너무 깊이 들어가면 걔가 못 나온다니까? 그럼 걔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만 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주위를 더 많이 갈아주고 깨끗하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겠죠. 물도 붓고 햇빛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걔가 꿈틀꿈틀 하다가 씨앗이 탁 나와. 새싹이 탁 나왔어. 그럼 또 이제 중간에 비도 오고 해도 있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자라는 거지. 이렇게. 걔가 자랄 때 뭐도 나온 뿌리가 막 자리 잡겠죠. 뿌리 그 땅 속에 있는 수분도 빨아들이기 위해서 막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야. 걔가 만약에 참나무라면 당연히 뿌리가 깊게 뻗어 나갈 거고 걔가 만약에 옥수수라면 뿌리가 초초초초초초하게 자리 잡겠죠. 그리고 쑥쑥쑥쑥 클 거라고. 얘가 만약에 대나무라면 오랜 기간 묵혔다가 나중에 쑥 자랄 수도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밭을 가는 거. 응. 그럼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부모는 얘가 무슨 씨앗일까 그거 파헤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씨앗을 갖고 있던지 간에 걔가 나중에 커서 자기의 그 어떤 안에 있던 그 씨앗의 어떤 중심을 표현할 수 있게, 발현할 수 있게 깨끗하게 밭 가는 걸 도와주고 거기에 적당한 깊이에 얘를 심을 수 있게 그걸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엄마의 역할인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어떤 거냐? 결국엔 책을 읽고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어야 생각이라는 거 하거든. 응? 책을 읽고 얘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안 나와. 안 튀어나와. 그럼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해. 너는 어떠니?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인풋을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을 많이 봐야 돼요. 아이들이. 인공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것들. 산에도 가고 산에서 뭐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막 새싹이 돋아나.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간되지 않은 땅에서 나온 꽃나무들이 거대한 큰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는. 그런 어떤 자연의 신비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응? 빗물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어느 순간에 땅속에 다 사라져. 그 물들이 다 어딜 갔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아이들하고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밭을 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책을 읽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거. 여행을 가도 되고 여행도 만약에 차를 타고 그냥 우리 네 식구가 예를 들어 가요. 그러면 앞에 2명 앉고 뒤에 2명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가서 목적지에 또 도착하면 다 왔다 이러고 가서 또 거기 안에서만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떠나는 과정에 준비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너 뭐 가져갈래? 난 이거 챙길게. 아무리 어린 애들도 지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인형이면 인형, 뭐 비계면 비계, 뭐 이불이라도 하나 챙겨가는 애들도 있겠지. 그럼 같이 챙겨서 가고 이왕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다양한 변수를 만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누군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만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지평이 넓어져. 그 와중에 또 책을 읽어. 또 다른 경험을 해.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그리고 내가 깊이 앉아서 사색을 해. 근데 혼자서 아이들이 사색이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사색의 깊이를 늘려가. 이게 다 밭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기 힘들어요. 초등학교 이전부터 초등학교 한 5학년? 그 정도까지 아이하고 충분히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느 날 뜬금없이 아이랑도 6학년 이후에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 있잖아. 엄마는 이미 나무를 꽤 많이 키워왔거든. 응? 이 키워온 것들을 아이하고 나누는 거지. 엄마는 이런 노하우가 있어. 엄마는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었는데 나 이렇게까지 키우느라고 이런 고생들을 했어. 근데 그게 지금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응? 다 자양분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나 혼자 스스로 서기도 되게 어려운데 아이를 같이 이렇게 보듬고 세운다? 그거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 거지. 응?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세우고. 부부가 없으면 할머니라도 있겠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같이 이렇게 세우고 아이가 일단 잘 쓸 수 있게 주변 환경도 좀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다가 보면 아이가 스스로 부모의 도움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해볼게. 내 혼자서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가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실은 수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이렇게 조금씩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당연히 잡초들이 자라. 응? 잡초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유해 환경일 수도 있겠죠. 아이한테. 근데 너무 잡초가 무성하다면 당연히 뽑아줘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뭐랄까
잡초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는 부모가 뭐 이거 다 잡초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막 뽑다 보면 정작 그 아이가 힘들게 그 뿌리를 내리고 펴온 그 새싹을 아직 크지도 않은 그것을 엄마가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호러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 숱하게 봤어요. 그게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이. 자, 관심과 공부와 이런 게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막 물을 줘. 꽃나무. 어떤 애는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한 애가 있어. 이게 알고 봤더니 걔가 벼였어. 아, 그럼 당연히 엄마가 그렇게 해준 게 도움이 되겠지. 근데 어떤 애는 선인장이었던 거야. 맨날 물 줬어. 걔는 뿌리가 썩잖아. 그럴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한테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아이한테 맞춰서. 아이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 그럼 일단 도와줘요. 도와주면 되지. 엄마가 나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더 편안한 애들이 있다고. 엄마가 스케줄 쫙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이게 편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엄마가 뭐 미리 스케줄 짜고 이런 막 노발대발 하는 애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니까. 그럼 그런 애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혼자 해보겠다는데. 뭐 혼자 해보겠다면 혼자 해보게 해주면 되는 거지. 다만 아까 뭐라고? 독서, 사색, 경험 이런 것들은 계속 지평을 넓혀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그럼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일단 아이의 머릿속에는 밭을 갈아줄 필요가 있다. 그 밭을 가는 게 뭐다? 책을 읽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사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의 도움은 누가 줘야 된다? 당연히 부모가 줘야 된다. 혼자 힘으로 사색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혼자 힘으로 어디 멀린가를 갈 수가 없으니까.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건 부모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아이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씨앗을 너무 깊고 넓은 구덩이에 팠을 경우 발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발화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구덩이, 그 구덩이에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옳으니 너무 아이를 한쪽으로만 계속 깊게 파고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잡초가 무성하다고 해서 그 잡초를 뽑다가 내 아이의 싹까지 뽑아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자유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부모는 계속 관찰을 해야 한다. 아이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관찰하라고.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커가고 있구나. 지금 나한테 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난 이 아이에게 뭐를 해야 되지? 끊임없는 소통으로 이 관찰의 힘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공부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그 본격적인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공부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아이의 몫이다. 그거를 꼭 한번 정리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안 돼. 얘는 왜 수학이 안 되죠? 걔는 좀 늦게 필요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학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너무 막 그 심하며 뭐 예습이며 적당히 하시고 그쪽으로 빨리 안 되는 친구 같으면 다시 대신 뭐를 넓혀준다? 독서와 경험의 지평을 넓혀준다. 그래서 걔가 나중에 깊이 있는 수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아니 어떤 애가 너무 쉽게 수학을 해. 너무 쉽게 수학을 해. 그러면 그 쉽게 하는 거 그 정도 하고 독서를 통해서 사색의 깊이를 넓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표 수학에서는 수학뿐만 아니라 독서와 경험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그 독서와 경험을 하는 중에 그걸 모두 다 수학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순수하게 그 독서와 순수하게 그 경험을 즐기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성장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도 역시 성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새로운 이렇게 소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식이 흘러간다는 거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학도 수학이지만 독서와 경험과 사색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수학은 결국 주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이 뇌라는 밭을 잘 갈아야 하는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래 댓글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